대구전에 대한 이 간단한 그런 감상평을 또 한번 내 생각을 남겨보자면은 나는 사실 서울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그런 공격 작업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이제 저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 줄 수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비는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 잘 밀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근데 대구 역시 공격에서의 창이 너무 무뎠고 빌드업 자체가 너무 안 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가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링가드가 폼이 좀씩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음, 왜냐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게 느껴지더라. 패스도 딱 적절한 타이밍에 원터치로 돌려놓는 것들이 성공률이 많이 높아진 걸 보면서 확실히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선수다 했는데 근데 나는 아쉬운 게 링가드가 빨리 넘겨줬어. 빠른 템포로. 그러면 음, 거기서 빠른 템포를 살려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항상 템포가 죽어 거기서. 어디서든. 음, 그거를 맞춰서 그 팀 전체의 템포가 올라오면은 재밌는 축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거기서부터가 뭔가 살짝씩 아쉬운 게 생기는 게 다들 시야가 너무 좁아.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반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전진 패스가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시도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들을 다 그냥 접고 가거나 아니면 백패스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천천히 빌드업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음.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은 우리가 진짜 상상하는 그런 재밌는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결국 링가드의 그 패스와 링가드의 응, 움직임을 좀 더 잘 받아먹어야 한다. 오늘 내 감상평은 응. 일단 대구의 그 세븐백은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보는데 좀 힘들더라. 어. 맞아. 진짜 뭐 들어갈 틈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특히 우리 선제골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도 계속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다빈이 형 얘기한 것 마냥 뭐 선수들 그러니까 링가드의 폼은 진짜 계속 좋았어. 그리고 응, 흐름도 잘 살리고 오늘 나 보면서 느꼈거든. 오늘 링가드 잘한다. 근데 응. 문제는 대구 같이 이렇게 수비를 이렇게 극한으로 내려놓고 하는 팀을 만나면 그치. 선수들이 결국 대응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거는 응, 뭐 어떤 리그에서도 다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어떤 축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점을 가져왔다는 거에 나는 큰 의의를 두고 있고 또 둑스가 어쨌든 골을 넣었잖아. 맞아. 이게 참 고무적인 거지. 응, 왜냐면 어차피 둑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제목도 그렇잖아. 우리 라이브 제목도 솔직히 둑스 못 믿었으면 개추. 솔직히 그 둑스 골도 난 안 들어갈 줄 알았어. 그 야, 그거 XG값 몇 쳤는 줄 알아? 몇이었어? 0.52였어. 그거 못 넣으면 사람 아니야. 0.52? 0.52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 너랑 나랑 다빈이랑 우리 정 교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3개 차면은 2개는 넣었단 얘기야. 그 못 넣은 그 수많은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루카스도 그렇고 뭐 조용욱도 그렇고 둑스도 그렇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넣으면 안 되는데 하고 못 넣는 것들 문선민도 그렇고 응, 하지만 어쨌든 넣어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나는 우리 축구 자체가 좀 오늘 여유로웠다고 생각해. 우리는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 안양전 응. 때 좋지 않았던 경기력 이후에 대전전에서 굉장히 좋아진 경기력 혹은 그러나 골은 못 넣었음. 그러면 이번 대구전에서는 이 경기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경기력과 결과를 계속 잡아내는 어떤 그 연속성 그리고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연속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연속성을 보여줬어. 심지어 더 나은 응. 방향으로. 우리가 뭐 수치 값으로 이렇게 스스로 약간 이번에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XG 값이 높은 슈팅들도 더더욱 나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결국 또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수 슈팅 값 XG 값 0.5였지. 내가 전에 말했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공격 시퀀스를 계속 만들어주고 결정적인 거 한 방을 또 나와서 해결해주고. 그래서 물론 그 경기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1대 0이라는 스코어가 뭐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겼고 어쨌든 응. 대구 원정에서 김기동 감독님 또 심지어 대팍에서 8무 2패로 안 좋은 계속 선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깼고 이대로만 간다면 이런 연속성을 또 다음 수원FC전과 김천전에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진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그 뭐냐, 패스 얘기해서 아까 봤었는데 경기 끝나고 오늘 응. MVP 링가드. 맞지. 오늘 링가드 공격 진영 패스
전진 패스 성공률 모두 다 80% 이상. 그냥 미쳤습니다 오늘 스탯이. 오늘 진짜 잘하긴 하더라. 오늘 링가드 덕분에 그냥 공격 수월하게 돌릴 수 있었다. 내가 링가드를 쓰고 싶은 방향이 이거였어. 링가드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로카스랑 얘기했던 것도 링가드는 느려. 링가드는 몸싸움이 약해. 링가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터치 패스를 갈고 닦은 느낌이 좀 있어. 왜? 내가 피지컬이 안 되니까.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빵이 안 되잖아. 몸빵이 안 되고 앞에 몸빵이 안 되는 선수가 있을 때 링가드는 약해. 그러니까 배리어가 없는 질럿 같은 거야. 뭐 방어막이 있어야지 얘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텐데 그렇지. 링가드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오늘의 링가드는 앞에 누가 있었어? 둑스? 둑스가 있었지. 그리고 옆에서 링가드의 활동량을 보조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어? 류제몬? 정승원이 있잖아. 방송은 정승원. 있었지. 그러니까 링가드가 공격 과정에서 그냥 공 잡으면 진짜 그냥 뚝뚝 하고 공을 탁탁 넘겨주는데 그게 먹힌다는 거야. 세븐백이고 에잇백이고 링가드가 제대로 공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나오면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맞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 스페셜리스트가 있잖아 우리 팀에 또. 문선민. 문선민. 오늘 실제로 문선민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 문선민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패스 잘 돌리거든. 오늘 문선민도 링가드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70% 후반대 전진 패스랑 공격 패스 비율을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고무적인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70% 후반대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공격 패스를 돌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 그 자체로 대단한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 수치가 안 와닿는다면 대구의 수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모든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던 선수가 결국 에드가잖아? 그치. 에드가를 보고 공이 갔으니까 에드가 오늘 101분 동안 공격 진영 패스 4번 성공해서 44.4% 나왔어. 에드가는 완전 최전방 공격수니까 그 스탯이 좀 더 깎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에드가가 결국에 공의 종착지가 아니었잖아. 그렇지 이번엔. 에드가는 그러니까 2선 발사대잖아 지금. 그렇지. 그치. 그러면 그 2선들 한번 보면은 정치인 박대훈인데 얘네들 지금 시도 한 번 하고 정치인 패스 성공률 공격 진영 패스 83.3%인데 뭐 전진 패스 비율 60%. 근데 시도 자체 횟수는 적어. 나는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거지. 왜냐면 결국 정치인 혼자서 문선민 그러니까 정치인 박대훈 둘이 합쳐도 문선민 하나 한 것보다도 시도를 못했다. 성공을 못했다. 이거는 좀 그치.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사실 라인을 올린 팀 상대로 전진 패스 넣는 게 훨씬 쉽거든. 그치. 왜냐면 역습 과정하는 자체가 다 전진 패스인데 공격 진영에서 거기서 패스 하나 들어가는 것도 공격 패스고. 근데 결국에 지금 대구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이게 진짜 공격 전술 없는 팀이거든. 역습이랑 딸깍도 뭐 우리가 표현은 딸깍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 계산적인 연습에서 수백 번 갈고 닦은 게 한 번 터지는 건데 오늘 대구는 그냥 뭐 알아서 에드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사실 그 대구 미들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시노, 이찬동, 에드가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 그 중앙에 있을 때 보면 사실 패스를 좀 약간 좀 전진하면서 약간 좀 창의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좀 필요한 게 스트라이커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알다시피 에드가가 이제 그 정도의 기동력이 된 선수가 아니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약간 초반에 그 전 감독, 그러니까 박창현 때 이거를 이제 그 에드가를 선발로 안 내고 정재상을 선발로 했더니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선수는 밑으로 내려와서 압박에 참여해주고 패스 같은 걸 넣어주고 한 게 플레이가 가능했으니까 골은 못 넣지만. 그러니까 약간 지금 대구를 보면 그냥 진짜 선수 구성에도 약간 좀 철학 같은 게 없고 그냥 뭐 에드가 머리에 맞추면 되겠지. 딱 이거 한 생각 하나만 가지고 라인업을 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는.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수비 지향적으로 나오는 팀인데 수비가 단단하지 않아. 3백 투캐스 구성이 바뀌고 이 라인 같은 거 잘 조절을 못하고 그냥 사실 7명이 다 내려가서 막는다 밖에는 전술이 없는 팀이니까 이 팀은 지금 뭐 수비가 밀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 축구에서. 나는 현대 축구에서 수비가 좋다라는 건 밀도가 아니라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밀도가 높아지면 강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결국 그 강도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얘네가 얼마만큼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단순히 좁은 공간에 많이 몰아 넣은 거고 근데 대구는 밀도는 높지만 강도는 높지 않다. 가장 힘든 건 팬들이 왔을 때 가장 힘든 건 나랑 다른 축구를 하는 팀한테 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축구를 하는 팀한테 무기력하게 지는 게 더 견디기 힘들거든. 맞지. 야 나랑 같은 문제집이랑 같은 공부법이랑 같은 강사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나는 뭐야 막 재수 삼수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맞아. 오늘 그라지에 성명문 냈잖아. 성명문 냈어? 너 벽에 붙어있다는데 아예? 근데 그 성명문이 만약에 뭐 전북전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진다고 하면 이런 축구가 오늘 서울전에서 보여준 대구 축구가 반복된다고 하면 대구 팬들의 인내심도 이제는 끝난 게 아닐까. 끝나지 않을까. 끝난 게 아닐까가 아니라 끝나지 않을까. 경기를 돌아봤을 때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7분 그 정승원의 반칙 장면이었는데 나는 그때 솔직히 속으론 와 이거 퇴장이다 생각했었어. 사실 그 장면 난 개인적으로 퇴장은 아니더라도 VAR은 봤어야 한다고 봐. 나는 솔직히 나는 VAR 만약에 보면은 이거 진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어. 진짜 가슴이 철렁했던 게 만약에 우리가 그 대구가 세븐백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숫자가 하나까지 부족했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오늘 경기가. 일단 이 숫자 싸움에서 진다는 그런 당연히 문제도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정승원은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어. 그치. 전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뭐 정승원이 뭐 막 당연히 모든 경기에서 다 중요한 역할인 건 맞아.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는 선수니까. 근데 오늘 경기는 왜 더더욱 그랬냐면 상대가 진짜 완전히 극한까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최준과의 컴비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최전방도 아닌 그 3선도 아닌 그 2선 어딘가 사이에서 자기한테 연결되는 공을 무조건 뒷공간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로빙 패스나 뭐 이런 패스들의 성공률이 꽤 좋았고 시도도 꽤 많았는데 우리 팀에는 그런 패스를 시도해 줄 윙어가 사실 그게 보이지 않아.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야. 황도현, 류재문도 물론 오늘 진짜 좋았거든. 나 오늘 이따 류재문 얘기를 좀 할 거긴 한데 둘 다 좋았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 다른 선수가 그 다른 위치에서 그런 패스와 경기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변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정승원이 퇴장을 당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 이제 또 당했으면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XG값 자체가 그것만으로 인해 한 0.5는 줄어들었을 것 같아 나는. 오늘 혹시 기대 승점 계산된 게 있나? 자료가? 기대 승점 대구 0.21. 와. 그리고 서울 2.64. 2.64? 와. 멀쩡하게 나왔네. 그러니까 무조건 승점 3점짜리 경기네. 그리고 이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슈팅 하나당 기대 득점 값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놓고 X축 위에 그걸 이제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텐데 이게 굉장히 계단식으로 예쁘게 나온 매치 도미넌스가 아주 좋은 경기였다. 우리 이 말은 즉슨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번도 그 흐름을 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경기를 압도했다는 뜻인데 문제는 역시 또 결정력. 두세 골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사실 두세 골이 나왔어야 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야지.
결국 만들어 놓은 슈팅들은 둑스 정한민이 보기 좋게 사이좋게 날리는 모습 보여줬고 근데 뭐 나 그 결정력 얘기 하나 하자면, 그니까 약간 전반도 그렇고 약간 느낀 게, 지금 약간 둑스를 감독이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는데 아직 선수들이 명확하게 활용을 잘 못하는 느낌. 그 예를 들면 지금 둑스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막 몸으로 막 비비고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고, 막 헤더를 엄청 잘하는 선수는 또 아니다 의외로. 그치. 공중 경합이 높긴 높은데 실제로 보면 헤더가 다 뒤로 간다거나 그런 장면 많으니까. 근데 이 선수 들어온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크로스는 낮게 줘. 맞아. 이게 이 선수를 그러니까 헤더 셔틀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선수를 박스 안에 들어가서 어그로를 끄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둑스가 그 안에서 뭔가를 먹으면 이제 낮은 크로스로 딱 그 안에 같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선수들이 이제 그 사이 공간 들어가서 먹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그 3선 내려와서 그 연기해주거나 그런 움직임이 되게 좋아. 옛날 일류첸코 같아. 공간 점유 안 하던 시절 일류첸코. 근데 진짜 자꾸 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다기보다는 어딘가로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치가. 전반 초반까지는 이 선수들도 이게 그 크로스를 낮게 주는 거 외에는 이 선수 활용법을 잘 몰랐는데, 이 선수 골 들어가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선수의 활용법을 좀 안 것 같더라고. 달리 말하면 이제 좀 공격에서 좀 동선이 정리가 되었다 드디어. 근데 뭐 기본적으로 둑스도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버텨주는 힘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못 쓴다 뿐이지 수비수 2명 사이에 위치했을 때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몸싸움을 피하는 타입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전에 한번 옛날에 그 이 선수 온다고 했을 때 의외로 포처 타입이다라는 말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링가드가 슈팅 때리고 그게 막힌 다음에 발리슛으로 골 넣었을 때 보면 둑스가 의외로 공간 보는 눈이 좋다. 오프더블이 생각보다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좀 사이드 플레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나는 선수가 박스 안에 있어야 할 장면에서도 사이드 플레이하고 있다거나 그런 장면이 많아가지고 난 그것만 진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둑스는. 되게 조영욱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옷을 입히지 않고 계속 다른 옷을 입히고 지금까지 시즌을 지냈잖아. 근데 오늘 경기에서 조영욱이 교체로 링가드 자리를 들어가게 됐고, 평소에 비해서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느끼지 않았어? 조영욱이 그 맨 위에서 뭔가 그 라인을 밟다가 한 번씩 내려와서 연결해주고, 뭔가 그 버티는 플레이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가 반대 전환해주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조영욱의 활용법인데, 뭔가 버티는 그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근데 오히려 그래서 나는 동선 정리가 슬슬 되어간다고 좀 느껴. 어쨌든 링가드도 한계가 오는 시점은 있을 거란 말이야. 체력적이든 뭔가 변수 창출이 좀 힘들어지는 시점이든. 그때 결국 조영욱이 들어와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우리한테 또 다른 변수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둑스가 들어오면서 이 공격 진영에 오히려 교통 동선 정리가 더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링가드도 살아나고, 그리고 조영욱도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그 서브로 교체 자원이 되어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된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우리끼리 투표를 한번 해보자. 둑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이적 시장 열리기 전까지 선발로 기용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정한민이나 뭐 조영우 이런 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맞다? 나는 그날 좀 다르다고 생각해. 뭔가 기동력이 조금 더 중요할 때는 정한민이 맞는 것 같고. 그냥 상황 따라서 변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오늘 류제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류제문 얘기 하나 하자면 오늘 류제문이랑 황도윤을 좀 비교해서 재미난 사실을 깨달았어. 뭔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황도윤이 패스를 더 잘하고 류제문이 더 수비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오늘 경기를 보고 지난 경기들을 보면서 의외로 황도윤은 우리 편견보다 수비를 잘하고, 의외로 류제문은 우리 편견보다 연계와 패스를 잘해. 이 둘이 합쳐지면 걸출한 국가대표급 3선 미드필더가 나와. 둘 합치면 황인범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둘이 오래오래 사랑했으면 좋겠어.
어, 진짜 진짜 나 오늘 보면서 감동받았잖아. 류제문의 패스 선택지들이 그 쓸데없는 패스 선택지가 없었어. 오늘 문선민이 풀타임으로 출전을 했잖아. 아, 근데 나는 약간 문선민한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오늘 수비 가담을 진짜 열심히 해줬어. 맞아. 와, 우리 진영까지 내려와가지고 볼 커트해내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드리블해서 끌고 막 올라가고 막 그 다음에 그 내 기억상으로 90분 추가 시간에 음, 그 역습 상황에서 드리블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그 컷인해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솔직히 90분 동안 풀타임을 뛴 선수고 압박도 성실하게 했고 음, 그리고 우리가 조기축구 같은 거 나가서 오버랩 몇 분만 뛰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 공이 왔어. 그리고 나 1대1이야. 이걸 드리블 해야 돼. 그럼 내 발이 안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지잖아. 음, 근데 와, 문선민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물론 프로니까 그렇게까지 밀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문선민 멋있다. 나 오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응, 어쨌든 오늘 경기가 문선민 선수가 이전처럼 활약할 수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대구라는 팀이 뒷공간을 주지 않아. 응, 맞아. 뒷공간을 거의 주지 않고 초반에는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이 좀 덜 보였지. 내가 느끼기에 평소에 비해서. 이번에 가면 갈수록 그런 기회를 계속 본인이 만들더라고. 계속 맞아, 맞아. 자기가 계속 만들고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드리블 상황 있을 때 한 명 벗겨내고 혹은 원투패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벗기려고 하고 근데 그러고 결국 나중엔 수비 가담까지 아주 아주 잘해주는 거 보고 이 선수를 쇼커로 쓰기에는 아쉽겠는데 이제는? 맞아, 맞아, 맞아. 김기동의 축구에 적응을 완전히 해버린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 시절에 문선민 선수의 아쉬웠던 점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적이 됐었잖아. 뭐 나중에 약간 조커로 들어왔을 때보다 선발로 들어왔을 때 어떤 그 변수 창출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좀 아쉽고 음, 그리고 뭐 수비 가담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됐기에 그냥 선발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냥 딱 그거지. 진화한 문선민 버전이었다. 오늘 약간 뉴 네오 문선민. 수비와 공격 모두. 그래서 진짜 되게 너무 인상 깊게 봤고 골까지 하나 넣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그걸 안 넣어야 문선민이잖아. 안 넣어야 문선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린 팬이니까. 그치. 뉴 네오 문선민은 다를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지. 뉴네오 문선민은 음. 달라야만 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건 이기고 나서 분석할 때랑 지고 나서 분석할 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번 주 한 주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당연하지. 겹경사잖아. 아챔도 아,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행복해. 좋아. 음. 다들 우리 지금 리그에서 50일 만에 승리를 했는데 야, 씨, 길었다 진짜. 승점 먹다 여러분 체하지 마시고 50일 만에 승점 아, 먹었다고 체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프로, 또 우리는 승자 음, FC 서울이니까 이번 주 음.